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료역학 이번 시간에는 제9장 부정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 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자, 부정정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호의 종류에는 정정보와 부정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정보는 자, 정력학적인 힘의 평행 조건식. 자, X축 방향의 모든 힘의 합이 0이고, 자, Y축 방향의 힘의 합이 0이고, 그 다음에 모먼트의 합이 0이다. 자, 요 세 가지 조건이 바로 힘의 평행 조건식인데, 자, 정정보는 우리가 정력학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조건, 힘의 평행 조건식만으로 모든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호를 우리가 정정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정보에 해당되는 보는 우리가 외팔보, 그 다음에 단순보, 그 다음에 돌출보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보가 정정보에 해당되는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힘의 평행 조건식만으로는 미지수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즉 우리가 과잉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료역학 보에서 우리가 과잉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잉 구속을 갖는 보를 우리가 부정정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잉 구속이란 미지 반력의 수에서 정력학적 힘의 평행 조건식으로 구할 수 있는 세 개의 반력을 뺀 나머지의 미지 반력수를 말하며, 자, 과잉 구속의 수만큼 변형 조건식이 있어야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모르는 수가 3개가 있으면 우리가 식이 적어도 3개 이상이 있어야 이 3개의 미지수를 풀 수 있는데, 우리가 미지수가 더 많고 우리가 식이 작게 되면, 자, 미지수가 4개인데 식이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자, 이러한 미지수 4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미지수의 수만큼 식을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평행 조건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미지수를 다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잉 구속 조건이라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의 수가 더 많아 버리면 우리가 이러한 미지수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정보에서는 우리가 적용 가능한 힘의 평행 방정식의 수보다 미지수의 수가 더 많으므로 방정식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보의 처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보의 처짐을 구하는 자, 경계 조건을 세워서 미지수를 해결하는 자, 보이며, 반력의 수는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부정정보는 우리가 미지수가 평행방정식 요 세 개만으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력의 수가 3개 이상이기 때문에, 3개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요 세 개의 조건만으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보의 처짐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계 조건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보의 미지수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의 평행 조건만으로 반력을 구할 수 없는 보는 다음 중 어느 보냐? 자, 보의 평행 조건, 힘의 평행 조건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력을 구할 수 있는 보를 우리가 정정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정보에 해당되는 거는 자, 외팔보, 단순보, 내다지보. 자, 내다지보는 다른 말로 우리가 돌출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팔보, 단순보, 내다지보 이 세 개의 보는 정정보기 때문에 힘의 평행 방정식만으로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네 번째에 있는 고정 지지보라고 되어 있는 이 보는 우리가 부정정보에 해당되는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의 평행방정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보의 평행 조건만으로 반력을 구할 수 없는 보는 어느 거냐? 그러면 부정정보를 우리가 고르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고정 지지보가 우리가 부정정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자, 부정정보는 우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양단 고정보. 이 양쪽이 다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보. 그 다음에 일단은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 그러니까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지지되어 있는 형태의 보. 그 다음에 연속보.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보가 우리가 주로 다루는 부정정보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에서 고정 지지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를 우리가 줄여서 고정 지지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고정 지지보는 자, 부정 정보에 해당됩니다. 자, 예제 문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력학적으로 부정적인 구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맞는 것은, 자, 여기 답에서, 자, 적용할 수 있는 정력학의 평형 방정식의 수보다 미지수의 수가 많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의 평형 방정식, 그러니까 어, x축 방향의 힘의 합이 0이다. 자, y축 방향의 힘의 합이 0이다. 그 다음에 모먼트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 요 세 가지 힘의 평행 방정식보다 미지수가 더 많아지면 그거는 우리가 부정정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정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2번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부정정보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부정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정정보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 그 다음에 양단 고정보,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 자,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고정 지지보. 그러니까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지지되어 있다. 그래서 고정 지지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의 그림이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인데, 자, 일단 이쪽 왼쪽은 우리가 여기 벽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기는 밑에서 이렇게 지지되어 있는 형태의 보를 우리가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정보였다 그러면, 자, 왼쪽은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은 자유단으로 되어 있겠죠. 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정보에 해당되는데, 자, 여기에 구속 조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밑에서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미지수가 하나 더 많아져서 이러한 보를 우리가 부정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왼쪽에만 이렇게 벽에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은 자유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정보에서는 자, 외팔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반대편은 자유단으로 있으면 우리가 외팔보에 해당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자유단 밑에 이렇게 지지점이 생겨서 자,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 또는 고정 지지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에 집중 하중을 받고 있을 때, 자, 위에 P라는 자,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집중 하중을 받는 경우에 발력, 그 다음에 모먼트, 그 다음에 처짐각, 처짐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자, 하중을 가하고 있는데, 집중 하중을 가하고 있는데 P라는 힘이 자, 고정된 부분에서 지지되는 부분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에, 자,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중이 가해지고 있는 부분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고, 자,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 지지되어 있는 부분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B라고 했을 때, 만약에 A와 B가 2분의 L로 같다 그러면 하중이 정중앙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경우겠죠. 자, 이렇게 A와 B가 같을 경우에 우리가 자, RA 즉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반력, 그 다음에 RB 지지되어 있는 데에서의 반력을 우리가 각각 구해보면,
자,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반력 RA는 16분의 11P, 그러니까 16분의 11P라는 반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은 반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얘기고, 자, 지지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우리가 반력 RB를 구했더니 16분의 5P만큼 우리가 지지를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자, 일단 고정 타단 지지부에서 우리가 정중앙에서 우리가 집중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자,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자, 지지하고 있는 힘이 16분의 11P만큼 지지를 하고 있고, 자, 여기 지지되어 있는 RB에서의 우리가 반력은 16분의 5P만큼 지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더 많은 힘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 모먼트 BMD 선도를 우리가 쭉 그려봤더니 자,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더라. 그래서 자, 우리가 모먼트가 최대인 지점은 우리가 최대인 모먼트 값은 16분의 3PL만큼 우리가 모먼트 값을 받고 있더라. 자, 모먼트 값은 우리가 16분의 3PL만큼 우리가 모먼트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C에서 받고 있는 모먼트는 32분의 5PL만큼 우리가 모먼트를 받고 있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처짐 각은 우리가 32 EI분의, 자, EI 이걸 우리가 강성계수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E는 세로 탄성 계수, I는 단면 2차 모먼트 해가지고, 자, EI 세로 탄성 계수하고 단면 2차 모먼트 값을 곱한 EI 값, 요걸 우리가 강성 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2 EI분의 5PL의 자승, 이렇게 해서 최대 처짐각을 구할 수가 있고, 최대 처짐량은 768 EI분의 7PL의 3승,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여기에서 자, A점, B점에서의 반력은 보가 수평 상태를 유지하려면 자, B점에서 처짐량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48 EI분의 5PL의 3승은 3 EI분의 RB 곱하기 L의 3승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식을 정리했더니 RB는 16분의 5P, 자, 여기 나와 있는 16분의 5P 이렇게 구해지고, 또한 RA 플러스 RB, 자, 반력 위에서 가해지는 힘하고 밑에서의 지지하는 힘의 합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RA 플러스 RB가 P여야 되니까, 자, 요 RA 플러스 RB는 P다, 요 식에다가 RB 대신에 16분의 P를 넣었더니 RA는 16분의 11P가 되어서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반력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에서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그러면 반력과 모먼트 값과 그 다음에 최대 처짐각, 처짐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RA, RB에서의 반력은 보가 수평 상태를 유지하려면 B점에서 처짐량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자, 8WEI 분의 WL의 사승은 3EI 분의 RB 곱하기 L의 3승과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자,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해서 RB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더니 RB가 8분의 3WL이 되더라. 그래서 RB, 여기 B점에서 지지하고 있는 반력이 8분의 3WL이 되고, 자, RA 플러스 RB는 우리가 위에서 누르는 힘, 자, 위에서 W라는 힘이 거리 L만큼 작용하고 있으니까 요 면적이 우리가 전체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W 곱하기 L만큼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RA 플러스 RB, 그냥 밑에서 지지하고 있는 힘의 합은 위에서 누르는 힘 W 곱하기 L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RB 8분의 3WL을 대입을 했더니 RA는 8분의 5WL이 되더라. 그래서
RA는 8분의 5WL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반력,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자, 1단 고정, 타단 지지보에 균일 분포 하중, W라는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우리가 RA, 고정된 부분에서의 반력은 8분의 5WL, 그 다음에, 자, 지지되어 있는 B 부분에서의 반력은 8분의 3WL, 이렇게 지지가 되더라. 그래서 균일 분포 하중을 받고 있을 때도 아까 집중 하중을 받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더 많은 힘을 지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먼트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우리가 임의의 구간 A에서부터 우리가 임의의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X를 이렇게 쭉 보면 모먼트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자, 요 모먼트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최대가 되는 이 지점을 찾았더니 X가 8분의 5L일 때 우리가 최대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먼트가 최대가 되는 위치는 X가 8분의 5L일 때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L에 대해서 8분의 5 지점에서 우리가 모먼트가 최대가 되고 이때 모먼트 값이 얼마냐? 자, 모먼트 값은 128분의 9WL의 자승만큼의 모먼트 값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자, 8분의 5 지점에서 우리가 최대 모먼트 값을 나타내는데 그때의 값이 128분의 9WL의 자승만큼 모먼트 값을 갖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최대 처짐각은 자, 세타 맥시멈은 48 EI 분의 WL의 3승. 자, 이렇게 나타났고. 자, 그 다음에 최대 처짐량. 자, 보호가 이렇게 쳐졌을 때 이 처지는 양이 최대값이 185 EI 분의 WL의 4승이더라. 자, 이걸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소수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0.0054 EI분의 WL의 4승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양단 고정보입니다. 자, 우리가 부정정보의 두 번째 해당되는 양단 고정보인데, 양단 고정보란 우리가 아까 봤던 한쪽은 고정되고 한쪽은 지지되어 있었는데, 이쪽은 이제 양쪽 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의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양단 고정보의 집중하중, P라는 집중하중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반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모먼트와 처짐각과 처짐량이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A와 B가 같다. 그러니까 보의 전체 길이가 L이고 우리가 집중하중이 가해지고 있는 요 위치를 우리가 C라고 했을 때 자, 왼쪽에 고정된 부분에서 C까지의 거리가 A고 자, 집중하중이 가해지는 C에서 자, B 지점까지의 거리가 B다 이랬을 때 자, 만약에 A와 B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즉 중간 지점이라는 얘기겠죠. 2분의 L이 되면 자, 모먼트 값은 A와 B와 C가 같은데 이때 최대 모먼트 값이 되고 이때 모먼트 값은 8분의 PL이라는 모먼트 값을 갖더라. 자, 요 지점이 요 중앙에 있게 되겠죠. 자, 중앙에 있으면서 우리가 8분의 PL만큼의 우리가 모먼트 값을 갖더라. 그 다음에 최대 처짐각은 자, 64 EI분의 PL의 자승이더라. 자, 최대 처짐각 세타 맥시멈은 64 EI분의 PL의 자승이라는 값을 갖더라. 자, 그 다음에 자, 최대 처짐량 델타 맥시멈은 192 EI분의 PL의 3승만큼 우리가 처짐량 그러니까 P가 정중앙일 때는 제일 중앙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처지는데 그때 양이 192 EI분의 PL의 3승만큼 이렇게 처짐량이 발생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입니다. 자, 보충에서 보시면 양단 고정보. 자, 양쪽이 고정되어 있는 보와 자, 단순보를 비교해 놨습니다. 우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지지되어 있는
보에 대해서는 자, 양쪽이 이렇게 지지되어 있으면 우리가 요 보를 우리가 단순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지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얘는 구속 조건이 더 자, 여기에서 모먼트까지 이렇게 발생된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미지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부정정보에 해당되는데 자, 이러한 양당 고정보의 아까 델타 맥시멈이 192 EI분의 PL의 3승만큼 이렇게 처짐량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자, 중앙에 우리가 집중하중 P가 작용할 때 양당 고정보의 최대 처짐 양은 192 EI분의 PL의 3승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정정보인 단순보에서의 최대 처짐 양은 정중앙에서 우리가 P라는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보가 처지는데 이때 최대 처짐량은 48 EI분의 PL의 3승이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 위에 PL의 3승, PL의 3승 같고 여기 192 EI하고 48 EI인데 보시면 요 48 EI가 192 EI보다 4배 정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단순보가 양당 고정보보다 처짐량이 4배 정도 크게 발생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모가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체 양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보일 때 더 많이 처진다는 얘기죠. 양쪽을 고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지만 하고 있을 때 똑같은 힘을 더 주면 보가 더 많이 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덜 처지게 하려면 우리가 양단을 고정해 주는 게 4배 정도 덜 처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단순보가 양단 고정보보다 처짐량이 4배 정도 크게 발생되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균일 분포 하중을 받는 양단 고정보입니다. 자, 방금 전에는 양단 고정의 이제 중앙에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였는데, 자, 양단에 우리가 균일 분포 하중, W라는 하중이 균일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중을 보면, 자, 위에서 누르는 힘은 W 곱하기 전체 구간 L 해가지고 WL이라는 하중이 위에서 작용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최대 맥시멈 모먼트 값은 최대 모먼트 값은 12분의 WL의 자승만큼 우리가 정중앙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 처짐 각은 125 EI분의 WL의 3승만큼 이렇게 작용되고 자, 이거를 우리가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008 EI분의 WL의 3승만큼 이렇게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처짐량은 델타 맥시멈은 384 EI분의 WL의 4승만큼 이렇게 작용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단 고정일 때와 단순보일 때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되는 보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처짐량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자, 이때도 우리가 양단 고정보일 때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하면 최대 처짐량은 384 EI분의 WL의 4승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단순보일 때 우리가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보에 대해서 최대 처짐량을 구해봤더니 384 EI분의 5WL의 4승만큼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384 EI분의 WL의 4승하고 384 EI분의 5WL의 4승이니까 자, 5배가 더 단순보가 더 큰 값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단순보의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양당 고정보의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보다 처짐량이 5배 정도 더 크게 발생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는 양당 고정보에 비해서 단순보가 4배 더 많이 쳐졌는데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는 더 커졌다는 얘기죠. 5배만큼 더 크게 처짐량이 발생되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정보에서 마지막 연속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속보는 우리가
요 A, B 부분에 우리가 양쪽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으면 이건 이제 단순보의 형태인데, 단순보의 형태의 가운데에 하나 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반력이 하나 더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가 하나 더 발생돼서 이러한 보를 우리가 부정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부정정보 연속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자, 이러한 연속보의 균일분포 하중이 W라는 균일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우리가 RA와 RB를, 그러니까 양쪽의 지점에서의 우리가 반력을 구해봤더니, 자, 8분의 3WL만큼의 양쪽에서 이렇게 반력이 발생되고 있더라. 그리고 가운데 지점에서의 반력을 우리가 구해봤더니 4분의 5WL만큼의 우리가 반력이 발생되고 있더라. 그러면 자, A, B에서의 반력보다 C, 중앙에서 발생되는 반력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RC는 4분의 5WL만큼의 반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자,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최대 맥시멈 값은 X가, 그러니까 X가 이 A 부분에서 이렇게 쭉 가는 위치에 8분의 3L일 때 우리가 최대 모먼트 값을 갖는데, 이때 최대 모먼트 값이 128분의 9WL의 자승만큼의 우리가 모먼트 값을 갖더라. 최대 모먼트 값은 X가 8분의 3L인 지점에서 발생되는데, 그때 모먼트 값은 128분의 9WL의 자승만큼의 모먼트 값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자, 모먼트가 0이 되는 지점은 X가 0인 지점, X가 0인 지점하고 또 X가 4분의 3L인 지점에서 발생되고 있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부정정보가 등분포 하중을 받고 있다. B점의 반력 RB는 얼마인가? 우리가 아까 자, 1단 고정, 타단 지지보에 대해서 균일분포 하중이 작용하면, 자,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반력이 더 크다 그랬죠. 이때 8분의 5WL만큼의 반력이 발생되고, 자, 지지되고 있는 RB에서의 우리가 반력은 8분의 3WL만큼 작용하고 있다고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정정보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특수 단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